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 되는 정보, 부동산 정보 여기에 다 있네. 엊그저께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그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째, 부동산은 누구나 다 원한다. 두 번째, 젊은 세대는 이사를 자주 한다. 세 번째, 노인들 부동산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내지 30년 동안 부동산의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이 자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어제 국토부에서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주거 안정성을 놓고 보면요. 2018년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2017년에 이어서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즉, 이 자가, 즉 본인이 소유인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 자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57.7%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우리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40% 이상이란 거 아닙니까? 즉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니 뭐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도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60%고 내 집 아닌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40%라는 얘기예요. 아직 이러한 40% 사람들이 뭘 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점유 형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가가 57.7%, 보증금이 있는 월세, 즉 월세 사시는 분들이 19.8%, 전세 사시는 분들이 15.2%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그래프, 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월세 그래프이고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서 우하향 그래프는 전세 그래프라는 거죠. 즉 2006년도만 하더라도 전세가 54.2%였고 월세가 45.6%였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2018년도에 와서는 월세가 60.4%, 전세가 39.6%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구나 이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주거비 부담 PIR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PIR이라는 것은 Price Income Ratio를 말하죠.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에 대한 배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연소득자는 주택을 대략적으로 한 1억 7천만 원대, 1억 8천만 원 되는 그런 주택을 매수를 한다라고 요게 우리가 PIR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PIR은 전국적으로 보면 5.5배다. 즉 전국에 보면 집값이 싸니까 5.5배고 그 밑에 있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6.9배다. 즉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다 하면 주택 구입 가격은 6.9배, 약 7배 정도 잡으면 즉 2억 1천만 대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을 구입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PIR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PIR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 쪽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PIR도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주거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RIR인데요. 렌트 인컴 레이시오죠. 즉 임차 가구의 월소득, 이건 연소득이 아니라 월소득입니다.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15.5%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월급을 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임대료는 얼마나 납부하냐? 15.5%니까 한 달에
15만 5천 원이라는 월세를 지급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고령 가구인데요. 즉 어르신들 가구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이 자가에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무려 75.7%가 어르신들은 자가, 즉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집에 그냥 거주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 자가 점유율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18.9%고요. 옆에 있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50.7%, 즉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가 자가, 즉 스스로의 집에, 즉 본인 명의의 집에 이제 거주한다라는. 그 다음에 이 노인 세대를 한번 가보면 2017년도에 자가 점유율이 75.3%에서 2018년도에는 자가 점유율이 75.7%입니다. 즉 0.4% 정도가 이렇게 상승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점유율 또한 자가 보유율이 좀 다소 떨어졌는데, 신혼부부하고 이 노인 세대의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요 가운데 빨간색 박스가 보이죠? 거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거주 기간인데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자가 가구에 보통 2.2년을 거주하고 임차 가구에서는 1.2년을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 가구, 즉 타인의 집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거주하는 기간이 1.2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기간은 2.5년이고요.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기간은 1.7년 동안 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 임차 가구,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2년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다? 이사를 많이 간다. 그리고 이사를 자주 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면,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세입자가 이사를 자주 가면 어떻게 보면 또 뭐하다? 피곤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세입자를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고령,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기간이 무려 17.4년 동안 이렇게 거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웬만해서는 어르신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싫어하신다. 그냥 내 집에서 그냥 뭐 17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사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요 어르신 세대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셔도, 즉 임차 가구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6.8년 동안, 즉 거의 7년 가까이 그냥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타인 가구에 그냥 계속 거주를 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주거의식과 가치관이죠. 즉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즉 주택을 보유해야 되냐 마냐, 이 부분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요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도 71%는 주택을 선호한다. 또 신혼부부는 83.8%가 주택 보유를 선호한다. 또 고령 세대, 즉 어르신 세대는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이 89.8%, 거의 뭐 90% 아닙니까? 즉 요거는 뭐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또 어르신 세대든 간에 주택을 뭐한다? 선호한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주택을 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뭐 월세든 전세든 원룸 투룸만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돈만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통계들을 놓고 볼 때 이번 강의의 핵심을 제가 말씀해 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앞서 우리가 통계를 보셨죠. 누구나 다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다. 즉 주택 선호도는 영원하다. 투자의 핵심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젊은 세대는 짧게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세대는 길게 거주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한테 월세를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한테, 나이 드신 분한테 월세를 내놓을까요? 당연히 이왕이면 어르신들한테 월세를 주시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요거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통계와 요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거주 기간은 짧고 어르신 세대들의 거주 기간은 길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이 노인 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앞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이 노인 세대들의 주택 소유욕이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 또 실질적으로 자가 보유나 자가 거주 등을 알아보아도 이 노인 세대들의 이 주택에 대한 수요와 이 거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 용토적 본능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은 앞으로 월세를 통해서 뭐 한다?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더라. 그러면 부동산은, 작은 아파트는 뭐다? 투자 수익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를 하면서 또 투자 수익도 되고 월세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노인 세대들이 작은 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주거 실태 조사에서 본다면 현재는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고 또 경제적 요소들도 좀 불안한 요소들 좀 많고, 여기에다가 상기 신도시 등도 발표가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상승 가능성보다는 지금은 약보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거 실태 조사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들이나 어르신 세대들이 이 부동산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좀 긍정적이다. 즉 지금보다는 미래의 부동산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